낡은 컨테이너가 들어선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는 접근 금지 지역이라는데요. 각종 철망과 천막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울타리. 그 너머에 소문 속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아, 나 당신들아 저거 어디 말하겠잖아요. 할머니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게 알기는 안 돼. 내가 어디 말하겠잖아요. 할머니 저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아, 그러지 말았으면 들을 일이지. 왜 사람이 괴롭히. 난데없는 고구마 세례까지. 갈게요 할머니. 제작진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데요. 이런 할머니를 둘러싸고 마을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한 사람도 아직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얀 거 우리 키우는데 새끼를 10마리 낳았어. 그래갖고 나는 못 키워 생각했어요. 그랬더만 다 가져가 보라겠어. 그걸 가져가고는 이제 안 와. 할머니 아까 보니까 다른 집 개 데리고 오신 것 같길래. 뭔 다른 집 개를 데리고 와요? 버려진 개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혹시 여기서 개 파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뭔 개를 팔아요? 아, 우리 개들은 나나 우리 개들이나 1대1이요. 사람으로 나 취급하고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들어와요. 들어와서 확인해봐요. 응? 참 살다가 도 벨소리 다 듣겠네. 들어와봐요. 그렇게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잡동사니와 쓰레기들. 그리고 좁은 철장 안에 갇혀있는 여러 마리의 개들까지.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인지 개들이 사는 곳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려오신 개는 어디 있어요? 네, 그것은 덩치가 째까로 불쌍해서 바깥에는 못 뛰어와요. 그래서 저 코트의 방에 어부터 저녁에 덜 추워요. 그래서 거기서 데우지요. 사자는 애기들은 다 그가 대충 있어요. 여기 있는 애기들은 다 불쌍한 애기들. 이곳은 덩치가 작고 몸이 불편한 녀석들만 따로 격리해둔 나름의 전용 공간이라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배설물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 방 안에는 보호를 받아야 할 녀석들이 하나같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조금 전 할머니가 품에 안고 데려온 강아지는 물론 2마리의 고양이까지. 할머니, 근데 왜 개들을 케이지 안에 가둬서 키우세요? 그래도 나는 내 행편에 이렇게 행편이 되는 갈 수 없는 거지. 내 처지가 막 더러운 데로 막 입으로 투져갖고 빨아먹고 그러면 병이 들어. 내가 알기는 알지. 수십 마리의 개들을 이런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 개들을 돌보고 있다는 할머니. 그녀의 생활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난방은커녕 제대로 된 수도시설조차 없는 이곳. 물은 지하수를 끓여 사용합니다. 먹고 그래야 되는데 여름에는 소독 안 해도 돼. 찬물로 좀 이렇게. 근데 지금은 따뜻한 물이야 되니까 그러기 더러우면 안 돼.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개들의 식사 시간. 40여 마리에 달하는 개들의 끼니를 챙기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체중, 건강, 영양 상태에 맞게 사료의 양을 조절한 후 먹기 좋게 그릇에 담아 반드시 끓여서 식힌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데요. 손 온도계로 알맞은 온도를 체크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다 큰 녀석들이건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주면요 마른 사료를 확 먹어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영채 갖고 그렇게 내놔버려요. 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애기들 먹는 거 따라서 그냥 물에다 타서 줘요. 그래서 어그서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가 먹을 데가 없지. 저 오빠는 걔 하나 찾고 여기 한 건짓을 먹고 그런 거 이제. 자신의 공간은 개들에게 내어준 지 오래.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약간 좀 따뜻하네요. 저기 우유 하나 더 타야 돼. 이번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밖으로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데운 우유의 용도는 추운 겨울 마당에서 생활하는 개들의 특별 간식이라네요. 우유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내주고. 하루 종일 개들을 챙기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지경. 정성도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난히 짧은 겨울 해가 지고 개들도 단잠에 빠진 고요한 시간. 할머니는 여전히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번엔 또 뭘 하시려나 했더니 고구마 손질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는 일일이 맛을 보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고구마를 옛날에 쓴 거 먹으니까 심장병 생기더라고요. 아까웠고 배가 고픈 그때 가시겠더라. 고구마 다 먹었더니 그거 먹고 나니까 막 하나 심장병 생겨. 야 그래서 지금은요 그때를 생각나갖고 절대 쓰면 안 먹어요 고구마는. 하지만 할머니 역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 숱한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개들만은 놓을 수 없다는데요. 할머니는 왜 이토록 고생을 자처해가며 개들에게 애정을 쏟는 걸까요? 때까는 강아지가 나 데려가시오 대문 앞으로 나가면은 그래. 사흘에 넘어가면 죽게 생겼어 그냥 그 축에. 걔가 불쌍하셨어요? 아니 불쌍한데 안 봐서 안 돌보면은 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안 돌보면 죽은 거지 안 되잖아요. 절하게. 그래서 이제 요 새방에서 같이 살았지. 우연히 발견한 유기견 한 마리가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데요.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수십 년. 이젠 녀석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잠자리조차 개들과 함께 한다는데요. 난방은커녕 스티로폼 하나로 바닥 냉기만 겨우 막은 채 개들 사이에서 잠을 청하는 할머니. 밤새 계속되는 소음과 악취.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녀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이거 혼자 이렇게 기거하시니까 내가 깨끗이 살려서 퍼서 개를 버려버렸어 23년 전에. 여기서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할머니의 집이 소란스러운데요. 그러지 예. 여기 우리 여기 가까운데 양로원에 방 좋은 게 그쪽으로 한번 가서 살아보면 어떨까? 걔는요? 걔는 놔둬. 어디다가요? 알아서 살아.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져 버린 할머니. 아니 나는 걔한테 누가 하나 복수 없으면은 한 마리 너 손에 붙으면 나는 마음대로 내 복수를 찢어 갈긴다고. 그쪽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돕고 싶은 마음에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지. 할머니 겨우들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아 내가 X냐? 우리 강아지 이 세상에 강아지 있는데 걔는 어디 가고 양놈 버린다는데? 아이가 개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개 때문에 개들 걱정돼서. 나는 걔가 없어도 양놈 안 가. 걔는 다도 안 가난다고. 근데 첫째는 걔지. 그렇지. 돼지 개가 별꼴에 다 있는 참말로 또 살다가 뱃소리 다 듣네 참말로.
곱씹어 생각할수록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개들 생각만 하면 치밀어 올랐던 화도 금세 가라앉는다는 할머니. 약간 쓴내 나긴 나네요. 약간 냄새가. 네, 약간 쓴내 나. 밤늦도록 손질해둔 고구마를 맛있게 쪄서 그릇에 옮겨 담는데 이것이 오늘 아침 메뉴인가 봅니다. 밤새 추위에 떨었을 녀석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뜨거운 고구마를 먹기 좋게 식혀서 조금씩 나눠주는데요. 고소한 냄새에 녀석들 신이 났습니다. 복실아, 완전히 추웠는데 어쩌고 잘 잤냐? 아이고, 오늘 겨울이 빨리 지나가 봤으면 좋겠다. 맛이 잘 먹은다고 그냥 뭐 이렇게 덥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따뜻한 고구마 속에 담긴 할머니의 정은 덤이겠죠. 할머니 이게 애들 아침이에요? 그냥 아침, 예, 애기들 아침이고 나도 아침이고.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또 사료 또 밥을 줘야 돼요. 따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개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눠 먹는다는 할머니. 야, 개들을 돌보느라 그녀의 삶은 엉망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할머니가 이런 삶을 고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매월 그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한 50만 원 정도 받아서 개 사료를 사서 개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강한 그 유기견에 대한 불쌍하다고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고 지자체에서 사료 관리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수십 마리의 개들과 함께 컨테이너 속에 삶을 가둬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 어떤 도움도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챙겨준 후 서둘러 집을 나서는 할머니. 이 추운 날씨에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할머니가 찾은 곳은 인근 마을. 그런데 한 손엔 물에 불린 사료가 한가득입니다. 너무 멀리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강아지 밥인데 눈 오고 추우니까 멀어도 와서 먹여야 돼요. 저녁이 추우니까 얼른 먹어야 나하고 있는 개는 아니지만은 오고 먹어야 춥지 않고 저녁에. 얘네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아니 이 애기들은 이제 챙겨줘야 돼 앞으로 계속. 그냥 이제 우유도 있으면 이제 우유도 사서 주고 저거 뭐 맛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챙겨주자며요. 사실 할머니가 동네 개들을 살펴보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으니 오해를 받을 수밖에요. 또다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 할머니.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건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빈 그릇을 채워주고 있다는데요. 할머니에게는 다 자식 같은 녀석들이랍니다. 개만 생각하며 살아온 할머니의 외길 인생. 안 줘도 된다고 우리는 우리가 다 주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해도 여름에는 기운 없다고 잘 먹어야 된다고 우유니 뭐니 그런 거 갖다 먹이고. 혹시 할머니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금태는 어딨어 키울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리 온 거예요. 이리 와가지고 저기를 해. 컨테이너 하나 놔두고 살아. 10년은 안 됐겠다. 10년은 안 됐을 거야. 원래 여기뿐이 아니시죠? 여기뿐 아니죠. 여기서 살다가 쫓겨났다고 그러더라. 이전 마을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이곳에 터를 잡은 건 10년 전. 왔습니다. 어디서 오시오? 여기 저기 마을 저기 면사무소에 있다가 왔어요.
할머니를 딱하게 여긴 노부부가 적은 비용을 받고 땅을 빌려줬다는데요. 해발 때인데 보내서 그때 밀려 나온 것 같아. 나쁜 일 아닌데 워낙 지저분해 사람이 추운지도 모르고 더러운지도 더러운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직접 나가세요. 직접 만날 때도 있었죠. 나가라고 할 때도 있었어. 아니 내보내려고 해도 응. 나갈 데가 없다고 안 나가요. 나갈 데가 없다고 야가. 갈 곳 없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억지로 내보내지도 못하는 상황. 복실아, 완전히 추웠는데. 과연 가족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수소문 끝에 할머니의 동생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체 할머니는 어쩌다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네. 말씀 좀.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소식이 끊어진 지 수년째, 얼굴을 본 건 10년도 넘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언니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데요. 화면 속에 그렇게 보고 싶던 언니가 있습니다. 컨테너 박사 아니에요? 하지만 그 충격적인 모습에 차마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우리 엄마가 얼마나 하늘날 쳐다보면서 마음이 아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건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처형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때 핸드폰이 조금 좀 없을 때였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여기 뼈 양쪽에 나가지고 칼처럼 나가지고 있고 머리 다 여기 뭐 갈비뼈 나가고 또 부러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걔를 그때부터 길르기 시작했고 23년 됐어요. 23년.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상실감. 버려진 개들이 꼭 자신의 모습 같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때부터 개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데요. 하지만 사랑이라 여기며 버텨왔던 삶은 집착이 된 지 오래. 그렇게 자신의 상처를 개들과 함께 끌어안은 채 컨테이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동생. 10년 만의 만남인데요. 나 봐봐. 친구들하고 지나다가 들렸어. 언니. 옛날에 여기 하지만 지나가다가. 웬일인지 할머니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언니의 이런 반응에 동생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인데요. 언니 얼굴 좀 쳐다봐. 동생 얼굴 좀. 왜 그래? 남 부끄럽게 하교를 하냐고. 그래도 오랜만에 동생 왔는데. 돌아오는 건 역시 싸늘한 반응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까요? 마음과 달리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는 할머니.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마려. 나 가라고. 뭘 그 내가 일을 안 하고 그거 할 때? 뭐 전화도 안 하면서? 가다가 들렸어 그냥 치더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할 말도 많은데 여기서 뭐라고 말도 못 하겠고요. 불쌍한 건 내가 남을 버린 건 내가 기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형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겠다면은 아예 오지 말라. 좀 성격 그렇잖아요. 아예 못 오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나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동생 먼 길 왔는데 왜 외면하셨어요? 아이 그 애들은 그 애들이고 나는 우리 걔들하고 사는 곳이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뭐 말 안 해도 그것들은 옛날부터 다 아니까 그냥 괜찮아요.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개들과 떨어져 사는 것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개들을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어떤 일종의 보상적인 만족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개들을 치운다든지 이 생활을 멈추게 하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서서히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신만이 개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하지만 10년 이상 야외 생활을 해온 녀석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수의사와 함께 개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심장 사상충을 비롯한 다양한 검사가 실시되고 어느 때보다 긴장된 모습의 할머니. 청결과 치아의 문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있어 보이는 아이들은 사실 없는데요. 심장 사상충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 무엇보다 시급했던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빗물조차 막아주지 못했던 지붕 소리는 물론이고요. 주거 공간인 컨테이너 내부를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사람들. 정말로 그것은 금덩어리라고요. 뭐 살라기도 살 때부터 짤통이 하나네. 막상 청소가 시작되자 눈에 밟히는 물건들이 있었는지 자꾸만 한쪽으로 물건을 쌓아주는 할머니. 하지만 개들이 생활하는 철장은 물론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 대체 얼마 만에 바깥 구경인지 모릅니다. 얼굴 나쁘당 내놓고 댕이도 못 오겠네요. 이제 다 바보니 낯짝 보고도 학생들이 있는데 가봐도 모르겠고. 가서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세요. 그 말이 그냥 말이 안 나오네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을 밀어냈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보니 고마운 마음과 함께 부끄러움이 밀려오는데요. 해묵은 먼지도 힘들었던 시간들도 훌훌 털어버린 하루. 한쪽에는 할머니만의 전용 공간도 생겼습니다. 뭐 아파트로 이사 온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파트로. 아파트 같은 데 있어요. 아우 정말. 할머니 오늘부터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예, 여기서 자야죠. 아니 뭐 어디 새지 아파트로 이사 온 것 같네요. 아이고 이제는 뭐 이제 걔들은 저 후방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애기들 사고 늘 내 청소해주고 들락날락하고 여기서 이제 나 혼자 우쭈고 잔다 아까워서. 예, 너무 방이 커갖고 아니 방이 진하게 크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달라진 집처럼 할머니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올까요? 할머니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상처. 하지만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관심과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할머니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겠죠?